매일매일 건강을 적응합니다. 100세 건강의소! 네, 여러분을 건강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장수은행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아, 참 빠릅니다. 어느덧 12월. 맞아요. 12월만 되면 뭔가 좀 우리 사람의 온기도 그렇고 뭔가 따뜻한 걸 찾아서 뭐 어디 나가기 싫고 뭔가 이제 맞아요. 웅크리게 되잖아요. 네. 자, 이럴 때 사실 건강을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자리 좀 바꿔주세요. 네, 윤아 학생. 갑자기. 예. 자, 감기 조심. 독감 조심. 뻔해. 맞아요. 한참 뻔해, 그건 우리 아닌 윤아 것 씨는. 같아요. 그게 제일 맞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말고 지금 그 평소 집에서 이걸 거의 잘 안 하나 봐요. 환기. 환기. 오, 저희 예. 집은 어때요, 수림 씨는? 환기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냄새, 이렇게 집에 음식하는 냄새가 배어 있는 게 싫어서 아침에 환기 시켜주고 잠깐 닫았다가 낮 햇살 좋을 때 또 한 번 환기 시켜줬다가 저녁에 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다시 환기 시키고 네. 그런 식으로 한 3번 정도는 해요. 그렇죠. 실제로는 좀 추우니까 맞아요. 따라 나갈까 싶어가지고. 네. 난방비 저도- 아까워서. 그렇지. 저도 환기 잘 안 해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딱 저 이유 때문에 네. 환기를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난방비 아까워서. 그런데 난방비 아끼려다가 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겨울철에 이 집 환기라 그러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사계절 중 가장 환기를 잘해야 될 때가 바로 겨울입니다.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겨울엔 환기를 좀 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기 내에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라돈 등의 이제 함유량이 높아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성 호흡기 질환인 천식등에 걸릴 수도 있고요. 특히 라돈 같은 경우는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네, 이른 새벽이나 저녁에 늦은 저녁에 하시게 되면 대기가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오염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대기 유동이 활발할 때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 딱 한번 환기하시고 또 저녁에도 한번 6시 전에 맞춰서 한번 하시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근데 매일 지키셔야 한다는 거 네. 명심하시고요. 자, 이어진 순서는 이주의 핑미입니다. 겨울철 우리 건강을 또 챙길 수 있는 제가 또 멋진 식재료 하나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온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이 오히려 반가운 식재료가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자라난 시금치인데요. 영양분이 꽉 들어찬 시금치는 겨울의 단맛이 더욱 깊습니다. 나물 반찬으로 즐겨 먹던 시금치의 대변신. 시금치와 달걀이 만나면 간단하지만 건강한 밑반찬이 완성됩니다. 촉촉한 이탈리아식 오믈렛은 든든한 브런치 메뉴로 아주 그만인데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국민 채소 시금치. 겨울 밥상에선 빠져선 안 될 단골 손님인데요. 먹으면 힘이 절로 솟아나는 시금치를 이주의 핑미로 선정합니다. 자, 이제 장수 토크의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장수국장으로 만나보시죠. 장수국장 막을 올려! 아유, 손님도 없고, 아유. 어서 오세요. 어머, 순자네? 아유, 장사 안 된다, 손님도 없고. 내가 돈이 어딨니? 아유, 그만한 돈 있으면. 예, 자, 끊어봐봐. 저요? 네, 저희 주머니 좀 봅시다. 제 주머니요? 네. 왜요? 좀 보자고요. 이 아줌마 진짜 웃긴 아줌마네. 아줌마 저 지금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나 도둑이라 한 적도 없어. 왜 이렇게 흥분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네. 이 아줌마 진짜 이상한 아줌마라고 갈고 내가 잠깐만. 이 아줌마 왜 이래 진짜. 경찰서죠? 예, 경찰. 도둑 잡은 것 같아. 빨리 더 와주세요. 네. 아유, 빨리 더 왔네. 무슨 일 있어요? 좀 우리 집 무슨 물건이 일이세요? 자꾸 없어지는데 훔친 것 같아. 좀 봐주세요. 진짜? 형사님 저 아니에요. 진짜 훔친 거예요? 저 아니죠. 안녕히 계세요. 잠깐. 한번 빨리. 봐요. 자, 뭐 주문이. 있어? 뭐 나올 거야? 뭐 나왔다. 이 초콜릿. 우리 거야. 봐. 이 초콜릿. 건강 슈퍼마켓 써져 있잖아. 지난주에도 물건이 없어졌는데 이 여자가 상습범이야. 계속 없어지잖아. 근데 지난주에도 진짜 저 아니에요. 그럼 지난주는 아니고 지금 이번 주. 자기예요? 봐봐, 상습범이잖아. 자꾸 이렇게 막 뭐 훔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변명 되는 거 같아. 진짜 아줌마 진짜 죄송해요. 저 진짜. 너 혼자, 그럼 뭐 혼자 있어 너? 이게 다요. 호르몬 때문이야. 나 공범인 줄 알았어. 호르몬 얘랑 둘이서 하는 거야. 걔 망보고 얘 지금 훔치고 이런 거야. 호르몬은 어디 간 거야? 둘이 잡아가. 호르몬이랑 얘랑. 너하고 호르몬을 잡아가지고 호르몬은 어디 간 거야?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호르몬의 노예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몸이 이제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 신준영 원장님, 요 호르몬의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뭡니까 이게? 이번 기회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해주세요. 네. 호르몬이라는 뜻은 이제 자극을 하다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각 기관에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 몸의 그런 화학적인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신체 성장에 그리고 발달에 그리고 대사, 항상성 유지에 이제 역할을 하는데 알려진 종류가 100여 가지 정도쯤 되고 예. 미처 이렇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종류는 4,000개 정도나 된다고 해요. 약간 미지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예. 호르몬을 크게 저희가 이제 3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감정을 조절을 하는 그런 신경계 호르몬.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호르몬. 네. 두 번째 그리고 체내 면역력을 올리는 면역계 호르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 균형이 이제 흐트러지면은 우리 몸의 어떤 균형이나 면역 체계나 어떤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네. 쉽게 잘 들었습니다. 예. 쏙 들어오네요. 이 중요한 호르몬의 어떤 균형이 중요한데 네. 왜 멀쩡하던 호르몬이 갑자기 불균형이 와서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만들까요? 예. 왜 그래요?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년 여성 같은 경우 이제 완경을 겪으면서 에스트로겐 같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불규칙한 그 생활 습관이랄지 혹은 이게 호르몬 관련된 질병, 혹시 보통 이제 갑상선 관련된 질환이 있는 경우, 또 호르몬과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들의 영향을 미치는 약을 쓰는 경우, 혹은 약물의 오남용, 환경 오염 물질 등에서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그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정보에 어떤 생각에 좀 집중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또 기억도 잘 안 나고 네. 그런 특징도 있고 또 막 절망이나 슬픔 등의 이제 우울증이 나타날 수가 맞아,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또 자도 계속 계속 피곤하고요. 졸려. 네, 맞아.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소화 불량 혹은 이제 복부 팽만감 이런 불편함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항상 그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린다고 그래. 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조금 신경도 예민해지고 막 단계 땡기고 단계 초콜릿, 땡기고. 예, 뭐 초콜릿 젤리 이런 거 계속 그냥 주워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수기장에서 봤듯이 어떤 분들은 진짜 이 도벽? 고벽도. 그런 것도 막 생긴다고. 네가 하는데 훔쳤잖아. 호르몬이 그랬어요. 맞아. 이게 진짜로 그 호르몬 때문이에요?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간혹 그 생리 기간 중에 충동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생리 도벽증을 가진 환자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생리전 증후군 때문입니다. 생리전 증후군은 생리가 발생하기 4에서 10일 전에 그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인데요. 생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다만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리 전에는 프로스타글란딘 농도가 과잉 분비가 되고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게 되며 면역 체계가 이상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충동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구나. 근데 호르몬은 빠질 수 없는 게 또 갑상선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은 뭐 너무 많아도 문제고 또 너무 적어도 문제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이에요? 예, 갑상선은 우리 목 앞부분에 있는 뇌분비샘으로 호르몬을 생성해가지고 우리 몸의 전체적인 이제 신진대사나 그런 걸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분비를 하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어서 몸에 땀도 많이 나고 심장박동도 너무 빨라지고 위장 운동도 활발해지면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가 않아요. 반대로 이제 너무 저하가 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돼서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네. 그다음에 네네. 쉽게 피로해지고 소화도 안 되면서 변비가 생기고 순환도 안 되면서 잘 붓고 그다음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살도 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호르몬 중에 이제 연애하면 사랑하면 이렇게 설레고 막 예. 잠도 안 오고 막 그렇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뭐 사랑 관련된 호르몬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사랑의 호르몬 때문인데요. 네, 옥시토신은 실제로는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우리가 출산할 때 도움을 주는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자궁을 수축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 네, 그리고 젖분비를 또 도와주죠. 신기하다. 그래서 아기가 수유를 할 때 엄마와 아기 간의 어떤 유대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는 네.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랑과 신뢰를 또 높여주는 작용도 하는데요. 뭐 연인 사이에서는 이런 가벼운 스킨십이라든지 뭐 눈 마주침 그리고 포옹 같은 걸로 해서도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욱 이제 깊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뭐 스트레스 호르몬도 이제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참 중요한 이 호르몬, 그죠? 이 부족하다거나 많아지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호르몬이 부족하면 채워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채워넣는 채워줘야죠. 약을 먹고 네. 너무 과다하면 억제하는 약을 네. 먹으면 돼요. 쉬운 건데 근데 이런 약도 뭐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건데 문제는 이게 정말 호르몬이 부족한지 네. 과다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제 필요한 거죠. 명확하지 이게 않아요? 막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세 전후로는 누구나 줄어든다고 해요. 근데 남성 호르몬은 50세 이상 남자라고 해서 그게 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90% 정도까지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나이가 들었다고 무턱대고 남성 호르몬 이게 보충요법을 하면은 또 우리 몸의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또 올라가고 아하. 예를 들면 또 여성 호르몬 역시 과다하게 되면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이런 위험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게 또 주입을 하면 거인증이 되거나 또 각종 암 발생 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감기약 처방 받아서 확 먹잖아요. 근데 이거 호르몬 치료는 뭐 처방전 주세요 하고 딱 치료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근데 호르몬 치료는 쉽지 않은데 근데 그만큼 효과가 또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정 호르몬의 이제 양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호르몬제를 정확하게 잘 쓰게 되면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환자분들 이제 중년 여성인데요, 되게 우울증으로 막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여성 호르몬제를 쓴 경우에 상당히 이제 드라마틱한 이제 치료 효과를 본 적도 있는 그런 예들도 있는데요. 예. 이러한 이제 호르몬 치료를 잘 하는 경우에 환자한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명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그렇죠.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부작용이. 네. 아. 그렇지. 하지만 이제 관절염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잘 쓰게 되면은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관절염? 이 호르몬제를 잘 쓰게 되면 환자분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어떤 호르몬을 이렇게 막 생성을 해야지 우리가 좀 행복해질 수가 그래, 있을까요? 뭐 좋아지고 싶어요, 이왕이면은. 저희들. 네. 우리 기분은 이제 호르몬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중에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것 중에 이제 세로토닌, 도파민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예, 세로토닌은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고요. 당연히 미가 많이 되면 뭐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도 좋겠죠. 도파민도 비슷하게 분비가 원활하면 행복하고 기분도 좋고 의욕도 생기고 성취감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 도파민은 근데 심하게 부족하면 파킨슨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데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거는 이제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서 늘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되도록 야외에 나가셔서 햇빛을 쬐시고 자연 경관을 즐기십시오. 네, 그렇게 되면 햇볕을 쬐게 되면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늘게 되고요. 그다음에 꽃처럼 이런 이제 자연 경관이 훌륭한 걸 보게 되면 우리 도파민이 분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농장 체험 프로그램, 이게 자연 경관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체험한 군들이 예. 55%에서 도파민이 증가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뭘 먹는 건 네. 없나요? 먹어서 좀 좋아지는 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맛있는 거 먹으면 치맥 이런 거 먹으면 기분 되게 좋아지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거 좋은 호르몬이 나오지 그럼 않을까요? 맥주 호르몬 아니야? 그런가요? 네,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이 위와 장에서 흡수가 된 다음 자그마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이것이 이후에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이용이 되게 됩니다. 또 숙면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호르몬은 이제 잠을 잘 때 가장 안정적으로 분비가 되고 이 시기에
하루 중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합성이 되게 됩니다. 어허. 이를 위해서 최소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주무시는 게 중요한데 잠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30분 이내 정도 낮잠을 주무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낮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춥더라도 너무 안에만 계시 마시고 앞으로 그래. 햇빛 좀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산책도 자주 하시고 네. 예, 호르몬을 위해서 건강을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100세 건강을 위한 오늘의 투자처 금융나의 100세성으로 만나봅니다.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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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할 때 자네 어깨 건강할 때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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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할 때 자네 어깨 뻐글 때 돌리도 돌리도 내 어깨 돌리도 어깨가 뿅 같다고 나 이렇게 못 산다고 죽자 살자 짊어진 요놈의 어깨야 석회석건념이 오고 오고 와보니 발 뻗기도 힘들더라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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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할 때 차례 어깨 건강할 때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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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할 때 차례 어깨 뻐글 때 석회석건염에는 내시경 수술 수술 후에도 관리해야 해 돌리도 돌리도 내 어깨 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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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깨 돌리도 우! 우!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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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할 때 차례 어깨 건강할 때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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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할 때 차례 어깨 뻐글 때 돌리도 후! 돌리도 내 어깨 돌리도 오늘의 투자처 어깨 통증의 왕중왕 석회성 건염의 치료 방법은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이동기 원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확실히 어깨도 더 지금 움츠러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도 심하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어깨에 있는 힘줄과 근육들은 혈류를 통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 등의 질환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 혈류를 통해서 좋은 물질을 전달을 해서 염증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혈류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맞아. 네, 그러니까 염증 물질을 줄일 수 있는 힘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올라가면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날씨가 추워지면 목과 어깨에 있는 인대나 힘줄들, 뭐 모든 이제 조직들이 좀 긴장하고 수축하게 돼서 어깨를 움츠려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게 되는 그런 동작들이 반복하다 보면은 어깨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부러라도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어깨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숄 걸치고. 회전근개 파열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50견 보다 사실은 회전근개 파열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를 어깨가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요. 4개의 힘줄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회전근, 덮을개를 써서 회전근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서 염증을 일으켜서 아프면 그걸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증상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깨가 아프겠죠. 네. 네, 팔뚝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 네, 그리고 우리가 어깨를 움직일 때 어떤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있다든지 50견처럼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든지 네, 그리고 밤에 아픈 것이 또 특징이고요. 예. 네, 근력 약화가 돼서 심하면은 커피잔 들기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이라든지 어깨, 팔꿈치, 손 이렇게 이게 저리는 증상, 그 연관통
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너무 아픈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쵸. 많이도 아파보고 이 많은 어깨 질환들 중에 통증의 왕중왕 어떤 게 있을까? 뭐지? 모든 어깨 질환이 전부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는데 네네. 그 중에도 왕중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석회성 건염을 뽑습니다. 석회성 건염. 이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실 때부터 벌써 석회성 건염 환자인 걸 거의 대부분 압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얼굴 표정을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네, 그 어깨를 잡고 오시는 제스처라든지 자세만 봐도 아 이분은 석회성 건염 환자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궁금하고 이건 또 왜 생기는 거예요? 자,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 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힘줄 부분에 석회가 침착이 되는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예. 이 석회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칠판에 분필 가루 아시죠? 네네. 네, 뭐 다 아실 만한 네네. 그럼요. 다 옛날 사람이에요. 네, 그 분필 가루가 석회 물질로 되어 있고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돌처럼 이렇게 좀 작은 석회 가루들, 뭐 그런 것들이 어깨 힘줄에 침착이 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질환을 얘기를 하고요. 네. 이런 석회성 건염이 아쉽게도 아직은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질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썰들이 있어요. 네. 힘줄 눌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퇴행성 변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다는 썰은 있는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참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이런 궁금증 때문에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석회성 건염이라는 거 어깨에 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제 아는 분은 어깨에 예전에 돌이 생겼었어. 근데 최근에 여러 결석도 생겨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왜 그렇게 돌이 잘 생겨? 왜 그런 타입이야? 내가 그랬었는데 돌이 잘 생기는 그런 체질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뭐 아직 문헌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진료상 경험상으로 느낄 때 보면은 네. 석회성 건염으로 이제 어깨가 아파서 오신 분이 치료를 잘 받고 가셨는데 네. 뭐 팔꿈치가 아파서 오신다든지 뭐 손목이 아파서 오신다든지 발이 아파서 오셨는데 엑스레이나 검진을 해보면 또 석회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석회 치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예를 설명을 해드리면 네.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네. 그 환자분을 열심히 또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네, 또 석회성 좋아졌는데 그다음에 아들, 딸, 어머. 설마 다 가족인가 있어요? 보다. 네, 아버님, 어머님 어머머머. 다 데리고 옵니다. 한 집안에 다. 네, 한 집안이 다 오시고 심지어 최근에는 세 분이 진료실에 같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보호자분인 줄 알았어요. 다 환자분. 네, 세 분이 다 진료 보시는데 동일하게 전부 석회성 건염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이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한 분을 지금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평소 사용량이 많은 관절, 어깨. 그만큼 무리가 가기 쉬운데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김성욱 씨는 평소에도 어깨 통증이 있었지만 참고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크게 무리하면서 팔을 제대로 들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국가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일을 하고 있는데 사다리라든지 점검로를 통해서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어깨 사용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심지어 옷 입는 것부터 숟가락 드는 것까지도 힘들 정도니까 굉장히 아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회가 녹는 시기인 흡수기의 석회성 건염이 통증의 원인이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새침 흡인술로 석회를 제거했습니다. 양측 어깨에 통증이 있으셨는데 좌측이 아주 극심했죠. 오시기 전에 한 열흘 전에는 뭐 팔도 못 움직일 만큼 아팠다, 잠을 잘 못 잘 만큼 아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대부분 이렇게 급성으로 너무 아픈 통증을 이제 해서 오시면은 대부분 석회성 건염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석회를 직접적으로 뽑는 새침 흡인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초음파를 보고 그 석회가 있는 위치에 힘줄에 있고 얇은 바늘을 통해서 그거를 주사기로 뽑아내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통증이 특징인 석회성 건염. 사례자처럼 젊은 층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인데요. 방치하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 남아있는 작은 크기의 석회를 줄일 수 있는데요.
석회가 있는 힘줄에 강한 충격파를 가해 염증과 석회를 제거하고 인대와 힘줄의 강화도 돕습니다. 사례자처럼 석회성 건염이 회전근개에서 발생한 경우 또 다른 어깨 질환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로 경과를 확인합니다. 빠른 이제 회복을 하셨고요. 물론 이제 잔여 통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회가 다 뽑히지는 않거든요. 일부가 좀 뽑히고 나머지 남은 석회들에 대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뭐 체충격파 치료를 조금 더 해서 힘줄 보상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은 많이 회복을 하시고 이제 치료가 거의 종결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팔 한번 올려볼까요? 네, 맞세요. 거의 뭐 좋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그냥 이대로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 그거 외에는 그냥 잘 지내실 것 같습니다. 치료 후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성욱 씨. 이번을 계기로 새삼 어깨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 참지 마시고 병원 꼭 방문해서 치료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이니까 통증의 왕중왕이다. 어깨 통증에. 그러면 그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 나눌 수 있다면서요? 네, 석회성 건염의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힘줄 부분에 석회가 형성되고 침착되는 시기인 형성기. 네. 네,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는 유지기. 그다음에 그 석회가 녹아가는 또 해동기, 흡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성기나 유지기에서는 일반적인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어깨 특정한 각도에서 아프다든지 밤에 더 아프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계속 우리하게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해동기, 흡수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원래 석회가 딱딱한데 네. 그 석회가 말랑말랑해지면서 녹으면서 엄청난 염증 반응을 유발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뭐 밤에 잠 못 주무시고 하는 건 뭐 맞아. 다반사고 응급실까지 가셨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 계속 아픈 것만 얘기하셔가지고 아우 몸이 오싹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치료 좀 없을까요? 치료 어떻게 해요? 네, 석회성 건염의 치료는 일단 시기적으로 우리 아까 방금 설명했던 시기적으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크기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네, 많이 크신 분, 작으신 분, 그다음에 또 재발을 또 잘 하시는 분들, 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석회성 건염의 기본적인 치료는 체외 충격파, 그다음에 새침 흡인술, 네, 그다음에 각종 주사 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그럼 가장 많이 한다는 그 비수술 치료는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체외 충격파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네, 이런 체외 충격파를 많이 활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몸 바깥에서 우리 힘줄, 이 석회가 있는 힘줄 부분을 찾아서 강한 충격파로 이렇게 두드립니다. 다다다다 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기계를 하다 보면 염증을 일부러 일으킵니다. 아. 네, 이 염증은 2, 3일 지나면 사라지는데요. 네. 네, 이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힘줄들이 노력을 합니다. 혈관을 증식을 시켜서 좋은 물질을 빨리 전달해 주게끔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럼 혈관이 증식된 구조는 아무래도 환경이 조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치유가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역으로 좀 질문을 해드리면 혹시 석회가 충격파니까 네. 깨질까요? 우리 쇠석수라면 깨지잖아요. 네, 신장도래.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림 씨? 깨지지 않을까 같은데 안 깨져. 네, 그러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안 깨지는구나. 충격을 주는데? 충격을 줘서 깨는 게 아니에요? 깨졌다 다시 네, 붙나? 그게 참 오해가 많죠. 충격파니까 깨진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깨는 치료보다는 사실 이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 깨는 치료보다는 네. 좀 덜 깨지는 경우, 아니면 아예 안 깨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혈관 증식을 통해서 힘줄을 강화해서 네. 그래서 좋아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네,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새침 흡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얇은 바늘을 통해서 제거하겠다는 뜻인데 우리가 초음파를 이렇게 대고요. 힘줄이 이제 석회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네. 거기에 얇은 바늘을 힘줄을 통과해서 석회가 있는 위치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주사기를 통해서 뽑아내는
시술입니다. 뽑아는. 네, 자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단단하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석회들도 있거든요, 안 모양상으로. 빨아들여지죠. 네, 그러면 안 빠지겠죠. 네네. 네, 그럴 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흡수기나 해동기, 제일 아플 네, 때. 물처럼 좀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는 그때. 힘줄의 손상을 덜 주고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용이한 방법입니다. 엄청난 드라마틱한 이제 그런 증상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주사 치료들도 있는데요. 네. 이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 들어보셨죠? 네. 네, 염증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네, 단지 염증만 줄이기 때문에 재발을 잘하는 특성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 콜라겐 주사, 뭐 DNA 주사처럼 힘줄을 강화해주는 주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이런 시술들이 있는데 이렇게 치료를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 비술적 치료들을 한 2, 3개월 정도를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다든지 네. 아니면 너무 호전이 있다 하더라도 재발을 자꾸 한다든지 아니면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네. 관절 내시경으로 석회를 직접 보고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석회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고 파열된 힘줄도 봉합을 할 수 있으니까 완벽에 가까운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재발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좀 재발이 잘 되는 편인지 모르겠어요. 석회성 건염 치료 중에 체외 충격파 각종 주사 치료들 방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석회를 직접 제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질환에 비해서 좀 재발이 잦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석회가 제거를 하면 그 부분에 또 다시 생성된다던데 그거 어떻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그 석회는 한 번 사라지게 되면 그 부분에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또 힘줄이 어깨에 많잖아요. 네. 아까 4개나 있고 뭐 그렇다고 설명했잖아요. 다른데. 또 다른 부분에 생겨서 또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석회성 건염이 어깨 말고 우리 뭐 무릎이나 팔꿈치 이런 데도 인대가 다 있잖아요. 그런 데도 생기는 생길 거예요? 수 있죠. 네, 뭐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힘줄이나 인대가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어깨에도 생길 수가 있고 팔꿈치, 뭐 심지어 고관절, 뭐 무릎, 뭐 발, 뭐 몸 다 얘기했는데요, 제가. 네,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건강의대 대학생들 같아요, 지금. 교수님, 어떻게 과 선택했니? 나 정형외과 어깨 쪽으로 할래. 교수님, 네. 근데요, 석회성 건염이 생기는 원인을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크게 없겠네요? 아직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저도 모릅니다. 교수님 모르면 죄송합니다. 왜 나왔어 오늘? 교수님 모르면 누가 합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네, 뭐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그냥 진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으시면 네.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하시고요. 빨리 치료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어깨 질환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여태까지 만난 환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얘기해 주세요. 첫사랑보다 궁금해요. 그게 더 궁금해요. 말씀하세요. 교수님.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석회성 건염 환자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는 제 친구입니다. 친구요? 친구인데요. 친구는 지금 모 대학교에서 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저한테. 그래서 제주도 학회인데 나 지금 어제 밤에 너무 어깨가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아이고. 네, 팔을 이리도 저리도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네. 밥도 못 떠먹겠다. 네. 나 밥 굶었다. 배고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저한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제 조금 감이 잡으시겠지만 이거 석회성 건염의 해동기, 흡수기구나. 해동기. 네, 이거 내가 명의 될 찬스겠다. 그래서 친구가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급하니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바로 왔더라고요. 날아갔구나. 네, 그래서 진단을 했죠. 엑스레이나 MRI 뭐 그 신체 검진 통해서 해동기 흡수기인 걸 알고 새침 흡입술로 다량 제거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친구랑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사실 이제 뷔페 식당을 갔는데요. 네. 접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고 바로요? 네, 이야. 뭐 이렇게 젓가락으로 자기 먹고 싶은 거 담아서 이야. 접시에 흡입을.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새치물입술이에요? 네. 새치물입술? 아, 네, 그것도 좋은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새치물입술인데 치료 잘 받고. 정말 아이고, 밥을 네. 열심히 먹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구나. 이야. 이게 천당과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건 지옥에 갔다가 천당에 오는 그럼, 거하고 똑같은 맞아. 표현입니다. 이거는. 와. 그 친구가 계기가 돼서 지금 그 친구랑 석회성 건염의 기전 그리고 이제 치료에 대한 연구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직구준 학생들의 질문을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땀이 납니다.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 한번 좀 네. 알려주세요. 교수님. 교수님 알려주세요. 좀 많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한 3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일단 어깨를 양옆으로 이렇게 벌린 다음에 이거는 코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코너. 아. 우리가 이제 이런 구석에 보면 벽이 꺾여 있는. 네, 이렇게 벽이 꺾여 있는 네네네. 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잡고. 이거를 코너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옆을 이렇게 팔을 올려서 다리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벌어지잖아요, 팔이. 네, 상상을 해보시면. 아, 그렇지. 네, 그게 그럼 어깨 어깨 스트레칭에 아. 네,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칭이라는 게 늘려주는 거니까 네. 반동을 주지 마시고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네, 그 정도로 이제 숫자를 세시고 한 10번 정도를 한 세트로 해서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원리로 우리 흔히들 하는 이런 동작들. 이거 네. 되게 좋다. 자, 근데 이게 원리가 뒤에 있는 근육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은 바로 있고요. 네, 요걸 잡아서 팔만. 목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네. 자,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이제 뒤쪽으로 우리가 돌려서 수건으로 잡아 당기는 이거 거죠. 이거 네, 이거요? 이거 때밀이하는 거. 이렇게 아픈 팔이 뒤로 가시고 네네네. 위에 있는 팔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또 10초, 쭉쭉. 20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허, 예, 알겠습니다. 어깨 건강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누구에게나 어깨 통증이 예고 없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석회성 건염 같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깨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플 수도 있고요. 우리 부산 말로 우리하게 네, 우리 그렇게 하게.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어깨 통증들은 꼭 원인이 다양히 뭐 제각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 따라야 제대로 된 치료가 따라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깨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다 그러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하시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를 가볍게 우리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이동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책임지는 시간이죠. 백장수의 거북한 수다 시간입니다. 시청자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이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옛 추억에 젖어들면서 재미나게 보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결혼한 친구가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유나야, 너 결혼 생각 없어? 야, 너도 너무 늦었다, 얘. 아, 결혼하고 보니까 이 좋은 거 왜 이렇게 늦게 했나 몰라. 옛말에 듣잖아. 결혼 안 한 사람은 단명한다고. 어떡하니 너 얼른 결혼해. 진짜 이 친구 뭐야? 그런 옛말이 있기는 한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결혼하고 안 하고 이게 건강상 차이가 날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MZ들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아니 여기 원장님들은 다 기혼이시잖아요. 결혼해서 어떻게 당연히 행복하시죠? 행복한 거 맞죠? 다른 원장님들도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집에 있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혼일 때는 집에 들어가면 삭막하기도 하고 적막하기도 해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일부러 TV도 틀어놓고 이렇게 많이 지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집에 가면 아내도 반겨주고 애기들도 반겨주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100점짜리 답변이에요 지금. 표정을 잘해야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 뭐 삼각관계 이런 데서 이제 결혼이 되면서 약간 해피엔딩으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끝나잖아요, 사실 이제 결혼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사실 네버엔딩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건데 뭐 드라마가 근데 물론 일일 드라마일 수도 있고 뭐 미니시리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약간 사랑과 전쟁 비슷할 수도 있고 좀 심한 막장 드라마일 수도 있고 네. 뭐 좀 재밌으면 시트콤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시트콤하고 요 일일 드라마 요 사이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는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뭔가 앞에 좀 서사가 좀 길었어요. 네. 말 잘해야죠. 근데 아니, 저는 결혼을 잘했죠. 사실 이제 저희 와이프가 맨날 하는 얘기 뭐 예를 들면 옷도 까만색 티셔츠 10벌이 있었고 청바지가 똑같은 옷만 계속 입고 구멍 날 때까지 그렇게 이제 막 살았죠.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저를 가꿔주고 꾸며주고 이렇게 사람 된 건 맞습니다. 저 막 이렇게 눈썹을 만져주면서 내가 사람 만들었지 이러거든요. 네. 어제 뭐 잘못한 건 아니죠? 네, 정말 표현 잘하는 자상한 남편입니다. 아니 실제로 미혼과 기혼 건강 측면에서 어떤 좀 차이가 있어요, 진짜로? 네, 결혼한 사람들이 보통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상대방의 건강을 보살피면서 질병이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마다 건강 검진을 받도록 유도하기 때문인데요. 평생을 결혼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사는 남성의 경우에 결혼한 남성에 비해서 심부전 등으로 사망 위험성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기 사망의 위험도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결혼한 사람에서 훨씬 덜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결혼한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 합병증이 결혼한 사람에서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 하지 않나 거의 뭐 위험 확률은 둘 다 높네요. 네. 어쨌거나 요즘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사는 싱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건강에도 좀 좋지 않을까요? 미국의 한 할머니신데요. 올 작년에 107세로 생일상을 받으면서 아마 누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나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혼자 살아서 그렇다고 강하게 얘기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놀랬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혼자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부정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혼밥, 뭐 혼술 이런 거 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도 혼자 뭘 해도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자기 관리를 더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싱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행복하시죠? 네,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저희 유부남들한테 가장 괴롭힘은 네. 월요일 날 나 주말에 차가댁에 갈 일 있어 이러면 이제 근데 금요일 날 갑자기 취소됐어 딱 이러 어머. 가장 끔찍한 이제 위험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결혼을 하고 이제 뭐 좋은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자기가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결혼을 해서 또 그 사람을 살다 보면은 그 단점조차도 이게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존중해주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약간스러운 얘기지만 점점 더 제 사랑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사람과 같이 한다면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제 능력의 10배, 20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박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신주영 원장님은 출연료 반납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북한 수다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결혼하세요. 네, 건강해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또 힘차고 활기차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이분들과 함께 알찬 소식 갖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100세 시대 건강해서!